안녕하세요. 수원박물관 박물관서예교실 한문서예 강의를 맡은 도곡 홍우기입니다. 3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해서의 그 결구법을 3강, 4강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이번엔 그 첫 번째입니다. 이 두 개를 보면 하나는 이렇게 바로 서 있고 하나는 약간 치우쳐 있죠. 이것은 이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간 구부러 휘어져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중심을 바로 잡아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서 쓰기 때문에 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간 기울어지게 쓴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바르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결구법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러한 간격들이 이렇게 맞아줘야죠. 근데 간격이 맞아도 항상 글씨를 쓸 때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크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넓은 것,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넓은 느낌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넓은 느낌으로 썼을 때 글이 안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밑에 무거운 것이 있고 밑에 넓은 것이 있었을 때 안정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쓸 때 항상 다른 것들은 간격을 다 맞춘다고 하더라도 맨 밑에 있는 공간은 약간 여유롭게 넓게 무겁게 쓰는 것들이 좋습니다. 요것과 요것의 차이점은, 요것은 이쪽으로 기른 것, 이것은 납작한 것. 요것을 그래서 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른 것, 요것을 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짧은 것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간이 이 공간보다 넓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터진 공간일 경우에는 터진 공간은 약간 좁게, 밀폐된 공간은 약간 넓게 해야지 글이 시원해 보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이것을 갖다가 많이 내려준 이유는 이 가로획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내려서 썼을 때 그래야지 글씨가 안정적인 느낌이 납니다. 가로획이 해서는 가로획이 다 올라가거든요. 이런 가로획이 다 올라가는 것을 무게를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보다 여기를 무겁게 해주고 또 여기보다는 여기를 길게 해줬을 때 전체적인 글씨가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위아래로 같은 글자가 겹쳐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좌우로 같은 글자가 겹쳐 있는 것이죠. 이것을 서예 용어로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는 위에 있는 것보다는 밑에 있는 게 크게, 좌측에 있는 것보다는 우측에 있는 게 크게, 그리고 여기서 원래 여기가 파책이거든요. 나무 목자. 근데 이것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이렇게 작게 써주고, 요것은 그곳을 지나가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멈칫하죠. 바로 이런 것들을 상향상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피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로 조화롭게 글씨가 이루어지죠. 여기서도 이것이 조여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보다는 여기를 작게 하고 여기보다는 여기를 넓게 해서 전체적으로 글씨가 안으로 조여지게 하죠. 이것과 이것을 보면 위에가 큰 것, 이것은 다 똑같거든요. 여기는 넓어서 밑에 있는 것을 다 감싸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늘이 땅을 다 덮고 있는 것처럼 쓴다 그래서 이것을 천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자는 덮을 개자거든요. 아래에 있는 것을 다 덮어 씌우듯이 쫙 쓰고, 이것은 밑에 있는 것을 하늘이 땅을 덮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쫙 넓혀 펼쳐서 쓰는 걸 갖다가 천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럴 때 이 삐침과 파임이 만나는 곳, 이 부분이 바로 중심이 됩니다. 항상 이 중심을 생각하고 글씨를 쓰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 위에 있는데 이것이 무거워지면 글씨 전체가 무거워지거든요. 그래서 글씨를 갖다 쓰실 때 가능한 한 여기를 가볍게, 그리고 넓게, 맑게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개를 보면 아까 천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지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이 세상 만물을 싣고 있는 것처럼 여기를 당당하게 써주고 이 위에 있는 것이 이 땅 위에 실려 있는 것처럼 안정되게 쓰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이것을 증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두라는 것은 이 일직 증자의 머리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고 한다면 여기가 만나겠죠. 그리고 이 공간 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주는 듯한 느낌.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다가 모여드는 느낌. 이런 느낌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굵게 하고 여기를 넓게 해서 안으로 모여지게, 이렇게 모여지게 쓰는 것을 증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기각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증두라고 해서 증자, 일찍 증자의 머리 부분을 얘기를 갖다 했었죠. 근데 요거는 그 기자의 다리 부분, 요 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니까 아까는 위에 있었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다 됐었지만 아래에 있는 것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쓰는 것. 어떤 경우는 이 기자를 여기 이렇게 썼으면 기자를 이렇게 넓혀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다 쓰기도 합니다. 여기를 벌려주는 것. 이 공간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해서 글씨를 안정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요런 것을 중별이라고 하는데요. 이 별이라는 게 삐침이거든요. 삐침이 두 개 있을 경우, 이렇게 삐침이 두 개씩 있죠. 삐침이 두 개씩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삐침은 곱게 하고 하나의 삐침은 다르게 해서 이 두 개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파책, 요걸 갖다 종과라고 얘기를 하죠. 요 두 개가 사실은 갈고리인데 요것은 이쪽에 삐쳐주는 것이 있을 경우에 하는 갈고리, 요것은 양쪽이 비어 있을 때 하는 갈고리입니다. 요것을 중구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을 작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작구라는 거는 너그러울 작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갈고리를 팍 튀어 올라가는 느낌, 강인한 느낌을 갖다 쓴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한 느낌으로 다 써서 강렬하게 쓰는데, 이것은 약해져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파임과 삐침과 파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쳐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메꿔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렇게 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쪽으로 다 구부러지게 하면서 이것을 느슨하게 올리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갖다 만약에 이렇게 올려주면 이 좌우 공간이 비어 있게 되죠.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꽉 이렇게 내려주면 여기가 꽉 들어차서 전체적으로 공간이 답답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약하게, 또 비어 있을 때는 너그럽게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파임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와야 되거든요. 파임이 두 개가 겹쳐요. 그러면 두 개가 겹칠 때는 어떤 것이 주인공이고 어떤 것이 엑스트라인지 그것에 대해서 구별이 안 서기 때문에 이 주인공을 확실하게 주인공으로 만들어주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파임을 해야 되는 경우를 그냥 점으로 다 처리하는 것, 이것을 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자는 파임할 때 파자고요. 파임을 감에서 이렇게 점이나 이런 식으로 긴 점이나 짧은 점으로다가 처리하는 것, 이것을 간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요.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거거든요. 요걸 탑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다, 탑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획을 긋고 나서 이 획 위에 어떤 다른 획이 있는 경우, 요럴 때는 여기를 너그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이것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지 않고 이걸 갖다 이렇게 올려줬다 그러면 이게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서 글씨가 어색해지겠죠. 이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그럽게 획을 만들어주는 것, 갈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을 탑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이 이순의 이제 그 법인데요.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당의 구양순, 구성국 예천명의 그 결구법을 여기다 적용을 한 것인데요. 글씨라는 것이 물론 이제 이 규칙이라는 것을 그대로 하면은 또 이제 글씨가 재미가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알고 응용을 하면 재미있는 글씨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 결구법을 익히시고 그리고 많이 응용을 하시고 그래서 더 좋은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한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